그러면은 우리가 볼게요. 오픈 AI, 챗 GPT 2.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계는 무엇인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챗 GPT 1이라는 설명회를 통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제 파트에서는 우리가 설명에서는 이 한계는 무엇인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첫 번째 그 예시 기억나죠? 그 인도에서 왔던 학생, 그리고 이민자 학생, 수영을 좋아하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 사업 경험을 통해가지고 이 아이가 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최종적으로 제출된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에 아까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제가 그 챗 GPT 설명회 1에서 말했듯이 문법적인 오류가 없었고 내용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일단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두 번째 이제 챗 GPT 두 번째 설명에서는 AI가 만든 글의 문제점은 어디가 문제점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표기하면서 앞으로 글을 쓸 때, 그리고 그 글을 구성할 때 어떤 부분들을 충족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파트 한계, 챗 GPT의 한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챗 GPT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챗 GPT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입시에서 많은 아이들은 이거를 쓸 겁니다. 쓸 거예요. 하지만 대학교도 돈이 많은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되게 반대하는 기관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언젠가는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책보다는 대학교에서는 내용적인 책을 볼 거거든요. 왜냐면은 챗 GPT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내용적인 한계가 뭔지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봤을 때 I have also been deeply influenced by my parents and their experiences as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owners.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GPT 자체는 글을 예쁘게 써주려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글 자체 기능이 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이 문장에 조금, 이런 거는 이제 챗 GPT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런 문장을 써요.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 deeply influenced. 근데 여기서 이 문제점 뭐냐면은 너무나 큰 스테이트먼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은 이런 표현은 나중에 에세이 쓸 때도 쓰지 마세요. 그 조건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글을 쓰는 순간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다 무엇으로 인해 나는 여러분 요 예시를 할게요.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어떤 책이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감명을 받고 감명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두 가지 요건을 표현하는데 첫째 그거에 대해서 왜 감명을 받았니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팔로업 활동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그 GPT 에세이를 보면은 감명을 받았다만 쓰고 내용만 팩트만 조금 나열했지 이 왜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아무리 우리가 이걸 조절하고 조건을 넣고 해도 이 영향을 어떻게 왜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챗 GPT가 4세대, 5세대, 6세대로 가면은 그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서 growing up, I spent many hours in the restaurant watching my parents work hard to build a successful business from the ground up. 자 봅시다. 이 글은 또 I have seen firsthand challenges and rewards of entrepreneurship and I have developed a strong interest in pursuing a career in business. 이 내용도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직도 너무나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too generic.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ground up. 그러면은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 걸로 봤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한계를 느꼈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워드를 그 보상을 또 경험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경영을
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자극을 받았다면은 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더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떠한 모습이 변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봤던 그 경험이랑 이러한 추후에 했던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지금 현재로서의 챗 GPT의 글은 뭐냐면은 되게 명확해요.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봤을 때 그 백과사전 같아요. 백과사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위키피디아 글 같고. 이 아이의 글보다는 되게 추상적이고 조금 이렇게 과시하려는 아이의 글 같아요. 왜냐면 모든 요소들은 있어요. 큰 단어들은 다 나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국애로 바꾸든 중국애로 바꾸든 미국애로 바꾸든 큰 사업을 하는 아이를 바꾸든 뭐 농장을 하는 아이를 바꾸든 다 똑같아요. 내용이.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이 같은 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디테일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디테일이 없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는 이 proper noun, 고유명사를 많이 써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 GPT가 만든 글에는 고유명사가 거의 없어요. 이 비즈니스의 그 부모님이 하는 비즈니스의 그 식당의 이름은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메뉴에서 어떤 게 잘 안 팔렸는지, 아까 그 다음에 off 시즌이 여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플랜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이런 고유명사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커맨드에 그걸 못 넣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 안에서 쓰는 거는 그 I have developed a strong interest in 그 뭐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디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헌신을 하겠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숙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진행이 됐는지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에세이를 쓸 때는 그 일회성 활동 하나로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모든 활동을 연결해 가지고 과정을 쓰라고 돼 있는데 챗 GPT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활동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 조금 큰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이 아까 그 경영학을 하고 싶다 그랬죠. 봅시다. 그 경영학 전공자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쌓고 싶고 혹은 그 다른 작은 비즈니스 그의 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한 5초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문제점. 이 글의 문제점이 이 내용의 문제점. 되게 멋있는 내용은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단 이 아이의 그 어디에도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남을 도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GPT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커맨드 자체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끝 문장이 help other small businesses succeed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모든 이야기는 이 아이의 경험의 결과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봅시다. I hope to gain the knowledge and skills. 그러면 어떤 knowledge, 어떠한 지식.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GPT에 넣어가지고 이 부분은 GPT에다가 커맨드를 넣을 수 있어요. 커맨드를 넣어가지고 경영학에서 필요한 지식과 스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세요. 아니면은 경영학에서 필요한 지식과 스킬에 대해서 어느 특정 대학교에 있는 기회 중심으로 나열해 주세요. 바꿔줄 겁니다. 바꿔줘요. 그리고 그 학교 스페시픽이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는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예요. GPT는 결과는 되게 잘 뽑아줘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는 엄청나게 잘 뽑아줍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뽑음에 있어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삶에 대해서 내용을 넣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아무리 이거를 구체화 한들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계속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겠죠. I am excited to explore the divers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a business degree will present to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college community. 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또 뭐냐면은 여기서 했던 거 아까 나온 것처럼 문제점은 이 기회랑 챌린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이게 GPT 글의 한계예요. 이게 뭐냐면 항상 글을 쓰다 보면은 얘도 똑똑한 애고 그 다음에 이 챗 GPT도 우리보다 너무나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챗 GPT도 분명히 제가 매번 올리는 그 유튜브 정보를 그러니까 예시로 이 정보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정보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얘가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옵티마이즈된 거를 뽑아내는 건데 이 글을 보면은 끝도 없이 이 아이가 기여한다, 기여한다, 기여한다예요. 모든 글의 끝은. 물론 필요하죠. 왜냐면은 좋은 대학교 에세이라는 거는 나 혼자 그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랑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라는 게 얘도 분명히 트레이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에는 이런 식으로 기여하겠다, 남을 돕겠다라는 식의 글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원인 결과에서 챗 GPT는 결과는 되게 좋게 나와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질문. 그럼 여기서 던질 수가 있겠죠.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예시를 주세요. 챌린지에 대해서 예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뭐 특정 대학교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예시를 주세요. 하면은 또 수정을 할 거예요. 근데 잘 봅시다. 여기서 문제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무한대로 봅시다. 무한대로 우리가 이 글을 수정해 나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무한대로 수정해 나가면서 이 추상적인 내용을 계속 구체화 시켜달라고 커맨드를 넣었다고 칩시다. 지금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글에는 한계가 있어요. 단어의 한계. 650단어, 450단어, 250단어, 150단어. 근데 잘 봅시다. 우리가 diverse opportunities 두 단어죠. 근데 이거를 구체화 시켜달라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10에서 20단어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word limit에 또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글이 될까요? 이 글은. 이 아이의 내용은 점점 더 없어지고요. 학교 얘기만 계속 나와요. 아니면은 사실만 계속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에세이의 가장 핵심인 이 지원자의 인생에 대한 얘기는 없고 멋있는 사실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에세이일까요? 절대 좋은 에세이가 될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세이가 150단어로 줄었다고 딱 칩시다. 150단어로. 150단어로 줄었다면은 우리가 커맨드를 계속 주면 줄수록 뭐가 생겨요? 사실은 많아지고 내 내용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50단어에서 100단어가 이런 구체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수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150단어에서 100단어는 사실이고 50단어가 나의 이야기? 그건 절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챗 GPT의 한계는 여기에요. 가장 큰 한계가 이 지점입니다. 무한으로 반복을 할 수 있고 무한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고 무한으로 자기가 AI가 쓰지 않았다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커맨드를 우리가 넣으면 넣을수록 글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조건들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추가하는 조건들이 더 중요한 조건이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100단어의 에세이를 써가지고 첫 번째 커맨드를 넣었어요. 당연히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화 시켜주세요. A 구체화 시켜주세요. B 구체화 시켜주세요. C 구체화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글은 그 내용은 점점 늘어나고 앞에 있었던 나의 얘기는 점점 줄어들고 왜냐면 100단원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챗 GPT의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GPT 4세대, 5세대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거 저는 여기서 노란 색깔이랑 빨간색으로 지금 챗 GPT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수정을 한다고 보여줬지만 한계는 뭐냐면은 나의 이야기는 끝까지 잘 못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이러한 정보 중심으로 초점을 두고 글을 수정하다 보면은 점점 더 나의 얘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Y 메이저 에세이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는 메인 에세이였고. 그 다음에 위스콘신 들어갔을 때, 일단 그 정보를 줬을 때,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죠? 그 top ranked university with a strong reputation for its business and marketing programs. 이거는 AI가 써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에세이 쓸 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학교가 자기네가 잘난 거 알고 있어요. 진짜요. 자기네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는 절대 이 학교를 이렇게 올려주는 프레이즈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은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단어는 제한되어 있는데 생각보세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벌써 12단어 20단어를 낭비한 거예요. 왜 이런 걸 낭비해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뭐 최고의 리서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최고의 학교다. 최고의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어차피 이들 다 알고 있어요. 유펜 워튼에 지원하는데 워튼 스쿨은 is the top business school. 얘들도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왜 해요? 그런 말 빼세요. 그 다음에 I am eager to learn from experienced professionals and gain deep. 이거 봅시다. 전문가에 통해서 배우고 싶고 이론과 실무를 같이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고 또한 또 help me to make a positive impact in the world. 되게 특이하죠. 얘네 글들. 항상 끝은 이 contribution. 제가 보기엔 챗 GPT가 이거 프로그램 돼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끝에 가서는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얘가 좀 버벅거리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positive impact.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또한 그냥 experience professional 전문가들, theories, practice, preparation 다 나오는데 또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언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요 단락을 보면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위스콘신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정해 나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용이 길어져요. 2배 이상 길어져요. 그러면 2배 이상 길어진다면은 내 얘기는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래 나와 있듯이 나의 경험과 학교 팩트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챗 GPT, AI는 여기까지 아직 못 갔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에세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학교들이 에세이 길이를 줄일 것 같아요, 그냥. 에세이 길이를 줄여가지고, 그리고 한 경험보다는 너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쓰라고 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챗 GPT 1 설명회에서 봤듯이 챗 GPT 1 설명회에서 우리가 무한 가능성을 그냥 한번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챗 GPT 설명회 2에서는 이 GPT가 만든 에세이의 한계점이 조금 여러분들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없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게 진행 과정인데 이 AI 그 챗 GPT의 한계를 제가 뭐 물론 앞으로 하는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한계가 변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 2023년 2월 달로서는 다음과 같이 6개 한계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AI 자체가 그 정보가 좀 한계가 돼 있겠죠? 왜냐면은 그 계속해서 우리가 AI에 정보를 줘야 되고 얘는 그 정보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물론 2022년 정보까지 지금 업데이트 됐다고 되지만
2021년까지 정보를 가지고 트레이닝이 끝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게 2021년이 중요하다, 2022년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까요? 항상 AI 제너레이트 그 정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정보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못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쓸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최근 정보 위주로 쓰면은 남들과 비교가 되겠죠. 차별이 생기겠죠. 왜냐면 AI를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아이들은 이 지금 챗 GPT가 갖고 있는 그 트레이닝 한계로 인해 가지고 최근 정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정보를 가지고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특히 이제 Y스쿨 부분에서 최근 정보를 가지고 그 에세이를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챗 GPT가 접근 가능한 정보죠. 챗 GPT라고 해가지고 무법자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개인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개인정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얘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챗 GPT로 만들어낸 에세이들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정보는 그 일반적인 정보는 많은데 나의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딱 이 information based AI 트레이닝인데 이 러닝 커브 자체가 시간적으로 조금 느리고 그 다음에 퍼스널 데이터에 접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AI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미국 대학교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너의 이야기를 써라. 너의 개인 얘기를 써라.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빗대어 가지고 미래를 제시해라.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AI GPT가 만들어내는 글은 결국 미국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개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의 이야기, 이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AI의 한계는 뭐냐면은 챗 GPT 자체가 물론 다른 기능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정보 중심이라는 거예요. what 중심이라는 거. 무엇. 무엇을 했냐. 무엇이 있냐. 무엇을 하고 싶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건데 대학교 입시 질문은 why 질문이에요. 왜 이거를 했냐. 아까 잘 봅시다. 인도 아이가 이민을 왔고 부모님이 식당을 했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그 글은 이 아이가 왜 식당에서 일을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왜 어떤, 물론 일을 했기 때문에 왜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가능성을 받기 위해 이 아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성실함? 성실함 때문에 그걸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그 뭐예요, 그게? 성실함 때문에. 성실함 때문에 나도, 부모님이 성실했기 때문에 나도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은 그 글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접근하는 시각에 다른 거거든요. 이 아이의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챗 GPT는 무엇이 많이 중심이 되고 질문은 Y로 가 있어요. 미국 에세이 질문들은.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이 부분이 그 또 한계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는 사실 나열도 중요하지만 항상 저는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에세이 쓸 때. 에세이가 초안이 나오면은 사실은 한 가지 색깔. 그 다음에 이유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 그거는 색칠하라 그래요. 하이라이트 시키라고. 그리고 최고의 레이시오는 한 6대 4예요. 나의 생각이 한 6. 그 다음에 팩트가 4. 요 정도. 아니면 7대 3. 왜냐면은 질문 자체가 Y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에세이 자체가 난이도 너무나 어렵게 쓰여지거나 너무나 팩트 위주의 에세이는 좋은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챗 GPT의 또 한계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 챗 GPT는 너무나 제네릭해요.
구체적이지 않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트로덕션 훅이 조금 약해요. 왜냐면은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그 트레이닝된 알고리즘 자체가 그 인트로덕션 글을 쓸 때는 그냥 서머리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써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 원래 우리가 좋은 에세이란 건 뭐냐면은 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후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다는 점. 그 다음에 연장선으로 그 나의 개인적인 계속 이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결여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이 부분이 되게 여러 번 강조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지금 에세이를 그 에세이보다는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probability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했던 생각, 아무도 안 했던 활동을 찾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던 활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은 MUN을 하더라도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이건 두 단계로 되는데 첫째,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일단.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 노출이 돼 있다면은 그다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옆에 있는 애들이랑 내가 무엇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다 하는 걸 하면서 이에 연장선으로 추가적인 뭘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한번 뭐 예시를 봅시다. MUN을 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MUN 공부를 할 거고 튜터링을 할 거고 대회를 나갈 거고 글을 쓸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AI도 알 거예요. 그래서 AI를 잘만 꾸며놓는다면은 나는 뭐 9학년 때부터 MUN 열심히 해가지고 스테이트하고 내셔널 대회까지 나가가지고 수상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팀을 위해서 책자까지 만들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AI가 만들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냥 지금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잘 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유닉 스토리라는 거는 이걸 안 하고 유닉하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일단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MUN에 참가하는 학교들과 아이들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없는 학교들의 아이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봤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MUN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를 내가 느꼈다. 또한 내가 다른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했다. 본인의 스토리와 연결해 가지고 왜 얘네들의 관심을 갖게 됐는지, 왜 펀드레이징을 했는지. 그 얘기가 유니크한 거거든요. 근데 AI는 그 부분을 못 잡아내 아직.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인디비주얼 스토리라는 거는 단순히 여기서 유닉이라는 제가 단어를 써가지고 오해가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AI가 나온 이상 더더욱도 해줘야 돼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나의 다른 경험들. 즉 아까 이 부분에서 돈이 없는 아이들도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왜 그 생각을 했냐라는 거잖아요. 왜 그 생각을 했냐라는 거는 MUN 밖에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느꼈고 이 아이들도 가고 싶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AI는 못 끄집어내요. 왜냐면은 그 A라는 학생의 이력서가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AI의 가장 큰 한계점이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볼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한계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보다는 그 스타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든요. 스타일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했던 오픈 AI하고 그 GPT 제로의 대결에서 AI가 쓰지 않은 스타일로 고쳐주세요 했으면은 이게 AI가 쓴 거에서 AI가 안 쓴 걸로 바뀌잖아요. 이 알고리즘들 자체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내용보다는
글의 팩트하고 스타일에 좀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작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컬리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가 뭐 이렇게 스타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컬리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보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서 한계가 아직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4번이랑 연장선에서 이 모든 글이라는 거는 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 글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5번째 한계에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되는데 컬리지 에세이의 목적은 이 아이의 글을 어떻게 예쁘게 쓰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애들이 글을 되게 예쁘게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창의적으로 쓰려고 그러고. 근데 물론 좋아요. 하지만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은 예쁜 글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는 아직 챗 GPT는 그 학교별 내용과 질문과 아이의 인생 이 세 가지를 접목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학교별 내용은 엄청나게 잘 뽑아내요. 뭐 어느 전공이 있냐, 그 안에 어느 센터가 있냐, 그 센터 안에 어느 교수가 있냐,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냐, 이 학교에는 어떤 봉사단체가 있냐, 그 봉사단체 최근에 무엇을 했냐. 팩트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나의 이야기. 연결을 잘 못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진화해 나왔는지 이것도 잘 못 잡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질문마다 조금씩 달라요. 에세이 질문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챗 GPT 3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에세이 질문마다 차이점을 잘 캐치를 못한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중심으로 글이 나오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팩트 위주로 가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그 흐름이라는 거는 과정에서 이제 성숙도를 봐줘야 되는데 이 챗 GPT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쁘게 글을 쓰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나의 얘기보다는 팩트 중심의 나열 형식으로 글이 가고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면 구체화시킬수록 대학교에서 원하는 Y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AI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함과 동시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만약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어 학생이나 부모님이나 누구나 나는 AI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전적으로 컬리지 에세이를 쓰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초안 작업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초안 작업? 초안 작업? 저는 좀 반대지만 초안 작업해도 돼요. 뭐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이 내용은 아무리 내가 수정을 해 나간다든 이 현재로서 챗 GPT가 그 챗 GPT가 나오는 챗 GPT가 그 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챗 GPT가 내 개인 정보를 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개인 정보를 넣으면 구체화되는데 잘 봅시다. 개인 정보를 넣었다고 쳤을 때 어디까지 개인 정보를 넣을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개인 정보라는 거는 솔직히 고등학생들이 하는 경험들은 조금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는 뭐 좋지만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정보, 뭐, 한계를 가기 전에 장점은 뭐냐면은 개인정보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 한계점은, 제가 발견된 한계점은 뭐였냐면은 이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 이 기계가, 챗 GPT가 이거를 좀 잘 연결을 못 해줘요. 개인 정보를 넣었을 때 이 내용을 연결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떠한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넣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넣는 디테일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 오픈 AI 챗 GPT를 통해서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금 저희 이제 학원에 있는 이제 많은 관계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거는 챗 GPT를 통해가지고 글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챗 GPT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팩트를 갖는데 어떻게 보면 서치 엔진이죠. 서치 엔진적 기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명히 쓰는 아이들은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도 분명히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과 솔직하게 글을 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다시 질문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를 넣는 거는 뭐 좋습니다. 좋지만 그 또한 아직까지는 이 그 AI 그 챗 GPT는 그 성숙도를 많이 못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돌렸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또 정보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개인 정보가 또 나열돼요. 그래서 얘네는 커맨드를 주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1, 2, 3, 4, 5를 주면은 1, 2, 3, 4, 5를 나열시켜 버려요. 그러면 또 이력서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요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 개인정보를 넣는다 해가지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챗 GPT 설명의 2를 통해서 느낀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챗 GPT만을 가지고 나중에 에세이를 쓰지 말아주세요. 분명히 1차적으로 그 AI 라이팅 필터링에서 걸릴 수도 있고 대학교에서 다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는 다 돌릴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요. 둘째는 뭐냐면 내용적 한계도 있어요. 내용적 한계도 있고 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력서를 완전히 옆에다 놓고 볼 것 같아요. 이제 에세이를. 그래서 에세이를 봐가지고 이력서에 있는 내용 확인해 가면서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이것도 프로그램 하면 되죠. 에세이 옆에 놔두고 그 레즈메 옆에 놔두고 레즈메에 있는 내용 에세이에서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해주거든요. 그러면 에세이의 반 이상이 에세이 그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나열했다. 그러면 좋은 에세이일까요? 아니죠. 그럼 그건 당연히 리젝트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게 나오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응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모르겠어요. 대학교에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대학교 관계자였다면은 프로그램을 짤 것 같아요. 짜가지고 아이들의 이력서 띄워놓고 그다음에 아이들 에세이 띄워놓고 이 두 개를 먼저 비교시키라 그럴 것 같아요. 매칭이 되는지. 매칭이 어느 정도 뭐 알고리즘 어떻게 짜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를 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챗 GPT 3 그 설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에세이를 이 챗 GPT가 있는 현실에서 챗 GPT의 가능성, 그 다음에 한계까지 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